아예 좋은 밤입니다. 좋은 밤. 똥관까지 2주 얼마 안 남았네. 렉 없어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중에 들었던 질문이라 좋은 질문이라서 제가 혹시 이제 주린이 우리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까봐. 헌터 형님은 퍼 보지 마라. 헌터 형님이 맨날 퍼 보지 말라 그런다. 근데 종식형은 왜 또 가끔 퍼 봐야 된다 그러나 이거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같은 말입니다. 퍼 보지 말라는 거하고 보긴 봐야 된다. 이 같은 말, 이거 뭐 같은 말이라니 뭔 소리야 싶죠? 자, 제가 이거를 잘 보세요. 헌터 형님은 퍼 보지 마. 저는 보긴 봐야 되죠. 근데 이게 같은 말이다. 자, 왜냐면은 우리 주식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들은 다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 사업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예, 제로님 들어가세요. 사업소득은 들쭉날쭉하죠. 들쭉날쭉하잖아요. 뭔가 불편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 급여소득. 급여는 꾸준히 들어오잖아요. 이번 달에 이만큼 들어왔으면 다음 달에 이만큼 들어오고 계속 이렇게 들어오잖아. 예측이 되잖아요. 일정하게 들어오고 편안하죠. 근데 우리가 돈을 벌려면 약간 불편한 쪽에 걸긴 해야 돼. 근데 어쨌든 이 사업소득이 들쭉날쭉 불편하다는 게 이런 뜻이거든요. 보시면은 EPS는 철삭되고 BPS는 묵직하다. BPS는 이미 이때까지 회사가 벌어다가 회사에 쌓아놓은 자본이죠. 그래서 이미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이 회사 실적으로 뭐 이렇게 크게 변동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되게 천천히 변해. 천천히. 회사가 돈을 아무리 벌어도 급격하게 늘진 않아요. 업력이 좀 있는 회사들은. 그래서 BPS는 편안하게 묵직하게 이렇게 움직여. 그래서 그 P 멀티플 도구로 밸류에이션 도구로서 쓸 때 퍼보다 PBR이 좀 더 정확할 수 있다. 제조업은. 그게 이제 묵직해서 그래요. 변동성이 적어서. 근데 이제 EPS 봐봐요. 주당 순이익. EPS 아시죠? 주당 순이익.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들쭉날쭉해. 어떤 분기는 좀 적자 났다가 어떤 분기는 거의 못 벌었다가 또 어떤 분기는 400억이야? 400원. 어떤 분기는 400원. 어떤 분기는 또 거의 빵원, 어떤 분기는 또 600원. 막 들쭉날쭉해요. 이런 특징이 있죠. 철삭되는 EPS와 묵직한 BPS. 근데 우리 퍼 볼 때는 EPS 기준으로 보죠.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주당 순이익이 몇 배냐? 그게 퍼잖아요. 헌터 형님이 퍼 보지 마 라고 한 게 이런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퍼는 회사의 체력을 못 나타낸다. 그러니까 봐봐요. 만약에 우리가 가장 최근 4개 분기가 여기다. 요거 기준으로 퍼를 보면은 회사가 엄청 과대평가 되겠죠. 막 엄청 고퍼로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 회사 고퍼네. 좀 비싸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 그죠? 근데 또 반면에 요게 마지막 4개 분기면 와, 이 회사 엄청 저퍼네. 엄청 회사 돈 잘 버네. 해서 들어가면은 그 다음 분기부터 바로 꺾이죠. 주가 아마 곤두박질 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시점만 기준으로 퍼를 보면 너무 이게 회사의 가치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먼저 그런 개념으로서 헌터 형님이 퍼 보지 마 한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서 무조건 퍼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전에 이제 아까 앞에서 누가 얘기하셨는데 헌터 형님은 이제 미래 성장성 어쩌고 하신 게 이제 이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어떤 회사를 볼 때 이 회사에 저는 최소 3년 뒤를 보거든요. 저는 최소한 3년 후를 어떻게든 예측은 틀리겠지만 방향성을 보거든요. 예측은 틀려. 정확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은 틀리는데 얼추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 건지 좀 이제 해놓고 당연히 미래를 보는 거니까요. 투자는. 근데 이제 헌터 형님이랑 제가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왜 똑같냐면은 이 N사가 지금은 분기 순이익 수준이 요 정도 수준이에요. 요 정도 보이시죠? 요 정도 수준. 근데 이 회사가 5년 뒤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소 이 정도 수준으로 이익이 커져 있을 것 같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요 정도 기준으로 퍼보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지. 나중에 어떤 이익이 많이 늘어났을 때 이 시점에 어느 정도 적정한 퍼를 미리 예상을 해서 들어가는 거지.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 회사 퍼가 30배 40배다 그러면은 와 30배 40배 비싸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회사 아무리 질적으로 분석해봐도 5년 뒤에 이만큼 성장했을 것 같은데 이거 기준으로 하면은 한 퍼가 8배? 7, 8배, 10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퍼를 보고 투자한다고 하면 성장할 게 자명하니까 이런 개념으로서 지금 퍼를 보는 게 의미가 없다. 이게 두 번째 이유일 거예요. 그래서 내다볼 수 있는 미래까지 내다본 후 적정 퍼를 어느 정도 뽑아보는 게 항상 미래 퍼를 보잖아요. 미래 퍼. 이게 포워드 퍼라고 하잖아요. 미래 이익을 기준으로 뽑은 퍼를 보는데 옛날 퍼를 보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이미 지나간 실적으로 보는 퍼는 의미가 없다. 항상 포워드 퍼를 봐야 된다. 미래 퍼.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있으면 지나간 지금 퍼는 의미가 없지.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평균치 체력을 기준으로도 퍼를 뽑아봐야 되는 거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D사인데 EPS가 좀 약간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경향이. 그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슈로 좀 빠졌어. 그러면은 이 회사는 EPS가 이렇게 오르는 경향이 있구나. 근데 최근에는 왜 이렇게 빠졌을까? 질적 분석을 한번 해보고 이게 이런 추세대로 옆으로 갈지 아니면 이게 일시적이어서 이렇게 극복하고 다시 올라갈지를 좀 추정을 해가지고 이 기조대로 가면은 이 회사의 체력은 대충 EPS는 대충 이 정도 되겠구나 해서 퍼를 뽑는 거죠. 아까 그 N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들쭉날쭉 하긴 한데 얼추 이 회사가 이익을 한 어느 정도 뽑겠구나. 연간으로 이제 4개 분기씩 합쳐보면 좀 보이거든요. 그 경향을 보는 게 중요해요. 경향.
이해되시죠? 이거는 어렵지 않죠. 브라스님도 들어가셨고, 예. 그래서 왜 퍼보지마 보긴 봐요죠랑 똑같은 말인지 좀 아시겠죠? 예.